인도네시아의 두 군데 학교를 다녀왔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플랜 A와 플랜 B를 다 하고 온 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플랜 A 같은 경우에는 굿스쿨이라고 처음에 저희가 지원했던 그 대였고,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뭐 연계하고 관련된 가까운 작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플랜 A를 걱정하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다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A가 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생태적인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보고 오고 싶다는 저희의 어떤 욕심으로 좀 배려를 받아서 좀 더 길게 저희도 자부담으로 지역을 발리로까지 옮겨가면서, 플랜 B가 발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플랜 A는 자카르타, 플랜 B는 발리였는데 두 군데를 모두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긴 시간 있었고 아직 얼굴에 좀 인도네시아의 기운이. 그래서 굿스쿨이라는 학교는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짧으니까 그 루앙루파라는 미술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큰 미술 행사인 그 도큐멘타 프로그램의 디렉터까지 맡게 된, 이제 처음에는 로컬 인도네시아 작가지만 지금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근데 작가 그룹입니다. 근데 그 작가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실천 혹은 작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굿스쿨이라는 학교인데, 어쩌면 문화예술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전문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미술 전문 학교 이런 데가 문화예술 교육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문화예술 교육가들 분들 중에서 예술가이신 분들도 있고, 사실 예술의 현장과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이 때로는 또 만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왕성하게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로컬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면서, 그리고 함께 작업을 해왔던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혹은 동료와 후배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학교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기조직적 사고에 이건 처음에 썼던 내용인데요. 그 한국 제도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다 대학원이나 학부생들이 모두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뭐 작가로 성장하고 싶지만 지금 이미 학부와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있는데도 현장과 너무 멀고, 아카데미와 현장은 너무 멀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이 사실 그 서양학과에 진학한다고 미디어 교육 확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먼 것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 다니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 시간이 사실은 20, 30대를 많이 관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 학교에 궁금함이 더해졌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사실 학교라기보다는 딱 보면 예술가 프로젝트의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도 그 인도네시아의 그 자카르타의 가장 번화한 메인 공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소시민들과 거의 현장 로컬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각각 자세히 보면 지금 환해서 자세히 디테일이 안 보이는데요. 이 공간 하나하나가 작가들의 그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길게 말씀드린 작가들의 작업 현장이기도 하고, 루앙루파의 사무실, 뭐 우리가 요즘 젊은 학생들이 많이 독립출판이나 뭐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관심 많은 것들이, 사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출판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그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떤 책 출판사, 이런 사무실도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장을 느끼고, 현장 작가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그 전문가 교육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뭐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에 썼는데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들과 그 작가들은 그 작가들을 중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왜 중개자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입시 과정부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대학에 지원할 때 혹은 어딘가에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얼마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잖아요.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로.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너가 그런 것도 물론 보지만 학교로 들어왔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를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쓰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학생이니까 뽑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학생을 정말 지원할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현장에 정말 작가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을 매칭해주고 그렇게 이제 선발 과정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만족도도 높고 그 학생들도 자세히 보면 사실은 현장에서 뭐 디자이너로 혹은 다른 장르의 예술가로 아니면 정말 다른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직접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온 학생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 그룹의 출판 사무실이 여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그 택배 현장 같은 것들을 학생들도 다 볼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큐멘타 전시를 준비하는 그 카셀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의 사무실도 이 학교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이 과정도 어떤 거는 함께 공유를 하면서 그 수업 내용에 이제 현장의 미술 기획이 쑥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랑 작업실이랑 생활 공간, 그런 동시대 현장 이런 거에 경계 없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루앙루파 갤러리도 이 안에 있고, 지금은 저희가 갔을 땐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시도 일어나고 진짜 작가들이 전시도 하고 이 루앙루파 갤러리에서 학생들도 전시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프로토타입의 전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 뭐 학생들끼리 한 전시인가? 근데 어떤 큐레이터 분이 진행하는 전시 기획 수업이었는데 그 전시 곧 오픈할 전시 기획의 수업의 전 과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시화될지 이런 그 프로토타입을 미리 같이 그 기획을 현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내일 오픈할 전시니까 오늘은 어디 SNS에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동시대에 지금 열릴 전시의 진행 과정을 함께 보면서, 그래서 막 이게 지금 교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그 오픈 현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의 저희가 괴리됐다고 느끼는 것들을 교실의 확장이 단순히 그냥 그 갤러리 전시장에 가서 수업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전시장에서 열릴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선생님이 누군지 학생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재밌게 봤던 것은 여기 옆에 그 학교가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목수 분이 계셨는데 그냥 원래 이 로컬에서 그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거기 들어간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붙어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 이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확장할 때 같이 그걸 하시고, 그러니까 지역 연계라는 게 사실은 예술가가 어디에 들어가서 수혜를 이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일방적인 협업 이런 단어가 아니구나, 이거를 사실 직접 보고 오니까 루앙루파를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좀 다르게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로컬 음식점들이 원래 있던 음식점인데 학교 앞에 자연스럽게 구내식당이 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과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었고, 자세히 보면 그 식당 안에 예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랑 뭐 자잘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 메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우리도 있죠. 이게 이미지로만 보면 우리도 되게 많이 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협업이 물론 뭐 좋은 태도로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에 의한 협업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협업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감수성, 그냥 일방적인 어떤 필요에 의한 협업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감수성 같은 것들을 계속 기르는 과정.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 방향으로 작가가 지역에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게 흘러가는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저희가 근데 워터베이스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되게 좀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단어기는 하지만 그게 몸으로 약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흐르고 순환되고, 근데 그게 그 지속 가능성을 만들고.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대받았던, 그래서 워터 베이스드가 아니라 이게 워터 비즈니스구나 막 이러면서 계속 맛있는 인도네시아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본 게 있었어요. 화단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재활용? 업사이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작가인 친구가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만드는 게 거의 미디어 프로젝트라더라고요. 이게 아트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고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많은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프로토타입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래서 그게 진짜 오일이 나와서 진짜 불타는, 그래서 진짜 아직 다 그거가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지만 그 지역과의 순환, 그렇게 지속 가능성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지역 문제 인식이나 생태 순환적인 어떤 방식 같은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되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거기에 뭐 이렇게 지역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샵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 샵에서는 아무것도 그 일회용 용기나 이런 거를 팔지 않고 우리가 유리병을 가져가지 않는 한 살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이제 그 많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혹은 수입 수출의 문제로 생겨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게 또 지역의 문제인 것 같기도 했고, 보여드리려고 하나 갖고 오기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그 따뜻한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 썼던 그 일회용품이 아니라 바나나 잎 이런 걸로 계속 그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게 사실은 또 그 전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비닐도 사실 카사바라는 열매로 만든 그 대한 비닐이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이 학교에도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주섬주섬 한 번씩 로 만든 거. 똑같지만 이제 카사바라는 고구마랑 이렇게 감자 같은 그런 네. 나오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굿스쿨만 지금 얘기하면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지금 마음이 급한 게 그린스쿨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린스쿨은 사실 또 굿스쿨이랑 되게 다릅니다. 근데 문화예술 교육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관심 있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대안학교인데 생태적인 방식으로 그 운영되는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3분이래요. 화장실. 궁금하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면 그냥 대나무, 로컬의 대나무를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 이런 것도 되게 대단하지만 처음 들어간 화장실에 보니까 뭐 아예 이 오물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탐방을 시작하면서 그거는 약과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메이킹 스페이스였어요. 근데 우리는 생태 교육, 뭐 자연 교육, 친화 교육 이런 거 하면 소위 요즘 메이킹 스페이스 이런 기술 교육이랑은 되게 거리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철저하게 메이킹 기술 교육이나 물리, 수학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에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메이킹 스페이스, 수학, 물리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메이킹 스페이스에 왜 플라스틱이 나쁜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드는가를 인지하는 교육. 사실 지금 메이커 문화는 여기저기, 여기 아까 있던 그 기름 만드는 것 여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팜오일을 적게 쓰고 폐식용유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단순히 비누 이 정도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거 조금만 나온 건데요. 분리수거를 거의 뭐 2, 30가지로 촘촘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뭐 이런 스티커 여기저기 막 학생들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시작하니까 뭘 만들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린 그림에 뭐 기후 위기 이런 거 그냥 막 나와요.
그래서 그림에도 그렇고 그래서 재밌었고 그래서 팜 오일을 없이 살기 위한 실험실이에요. 이 안에서는 다 코코넛 오일로 에너지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자수정으로 더울 때는 이렇게 막 만져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명상도 하고 예, 명상도 하고 공간이 좋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린스쿨은 사진만 봐도 팍팍 이해가 모든 것들이 다 로컬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다리였는데 이 지역에 큰 폭우가 자꾸 오면 이 다리가 여러 번 무너졌었대요. 그래서 지역 분들도 이 다리가 없으면 그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 다리를 짓는 걸 이 학교랑 연계해서 같이 하면서 다리가 어떻게 지어져야지 튼튼할지 이런 건축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내세우는 단어들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교실의 확장이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그 태비와 두엄 만든 거 그다음에 이 논 여기서 놀이터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다 직접 논 뭐 이모작이니까 이쪽은 지금 논이 있잖아요. 신모작.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나온 그것들을 그 주위의 파머들이랑 같이 마켓도 열고 이게 그냥 그 순환을 모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순환을 알고 뭐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뭘 사용하고 뭘 버릴 때 쉽게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순환을 공부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굿스쿨이랑 여기가 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떤 부분만 잘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흐름을 인지하는 거. 아까 플로우를 다 인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육에서 그 지속 가능하고 그런지를 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아까 고민했던 에너지 자립이 거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라가 이 정도고 외부에서 오는 게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텍스라는 걸로 그 자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계곡이 되게 큰 그 우붓 가까운 지역이라서 계곡이 엄청 많이 흐르거든요. 영상이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영상만 보고 여기 끌어가지고 소용돌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용돌이로 전기를 생산하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까지 수출을 이렇게 지역에까지 공급을 하도록 그리고 버스가 먹을 수 있는 그 오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또 이렇게 메이킹 스페이스처럼 공부를 하고 진짜 스쿨버스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런 실험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거는 또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면서 재미있죠. 근데 저희가 되게 한 장을 뽑아라 그러면 모두 다 이 사진을 뽑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렇게 공존의 마음 이러니까 또 너무 착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이 그 쓰레기 수거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뭐 앞길을 좀 이 리트리버 원래 안내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도 도와주기도 하고 저 쓰레기통이 떨어지지 않게 아이들이 이걸 같이 협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되게 번화한 곳에 가도 그냥 개들이 그냥 편하게 누워 있고 저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이든 소 우리 다 소 몇 살 이전에 죽잖아요. 종교가 힌두이기 때문에 소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이지 않는다고 먹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소를 생각했을 때 소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되게 무서웠는데 저는 저기 발리에서 소를 볼 때마다 행복을 느꼈었던 게 저 소는 늙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평화롭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분들이 다 뭐 소를 안 먹는다, 뭐 이건 아니지만 이 소도 이렇게 산다, 이런 생명의 순환을 갖고 있다를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길에 닭도 다니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힌두 아무리 번화한 백화점 앞에도 그렇게 비는 마음들이 항상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떨까 싶었는데 빨리 이제 이걸 해야죠. 저희는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고요. 저희가 이제 두 학교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걸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가 원래 그 각자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교육 쪽도 계속 했던 거여서 일시적인 실험적인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냥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의 뭐 대중을 위한 학교는 아니고요. 지역의 문제를 좀 생태적인 접근으로 그냥 대중보다는 어떤 소수 그리고 뭔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을 일시적으로 어떤 학교를 만들려고 좀 사업을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그린스쿨의 조금 변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가 그냥 블라인드 되어 있지 사실 문제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굿스쿨도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필요한 커리큘럼들을 계속 같이 진행하면서 개발하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짜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본 거. 네. 너무 텍스트니까. 예,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네, 이 교육 과정은 예시고요. 이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관심사를 좀 나열을 해본 거예요. 이제 실제 뭐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전문가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관심 있는 콤부차나 이런 생태적인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실제 콤부차나 이런 발효를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나와 또는 다른 타의 개념 이런 좀 약간 철학적인 어떤 토론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 뭐 세포, 바이러스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작업의 연장이기도 한데 또 이 교육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본 건데요. 이 콤부차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콤부차 티를 배양하면서 나오는 저 가죽이라는 것이 이제 비건 가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제가 또 가죽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가죽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생성되는 거잖아요, 식물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뭐 생물과 비인간 생물과 인간과의 어떤 그런 거, 뭐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콤부차 티를 만들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먹으면서 또 이렇게 건강한 드링킹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옷이나 뭐 지갑이나 가방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셀 자체가요 가지고 있는 게 박테리아랑 이스트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셀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아이덴티티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공생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거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교육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지 않을까라는 뭐 이게 예시라는. 네,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나머지는 되게 기술적인 걸 많이 넣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내드렸던 거 첫 번째 걸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도 뭐 임진강에 빨간 강이 흐르는 저희가 그런 동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서 생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뭐 동물 이렇게 죽이는 거 그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강물을 같이 떠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뭐 요즘 새로 AI니 드론이니 이런 교육을 엄청 하면서도 그거를 그냥 기술적인 교육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생태지도 내 주변의 생태지도를 같이 만들어보고 정말 그 물을 떠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여기서도 친환경 재료 연구, 뭐 그 공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 뭐 재생에너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따라 사실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양한 수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앞에 그런 철학적인 것들에 더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좀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뭐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 뭐 생활용품이나 공예나 아까 이런 그 셀에서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공예적인 작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여기 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류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제일 중구난방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두 학교를 다녀오셨지만 탐방 지역은 좀 제일 작았지만 제일 길게 그리고 또 제일 많은 그 사진과 이야기들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사실 처음에 간 곳은 예술가를 기르는 학교였고 그 다음에 뒤는 생태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아이들의 학교였고 두 개가 굉장히 다른 학교지만 이 다른 학교에서 예술가인 예술 교육을 해야 되는 우리 예술가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아까 사업계획서 너무 빨리 넘어가셔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왜 일시적 생태학교인지 궁금해요. 저희도 이렇게 앞에 자세히 다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다시 잘 확인해 보니까 뭐 로컬 학생들에게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린스쿨이 사실 저렴한 학교는 아니었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인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 인전에 학생들이 내야 하는 학교의 그 등록금? 그러니까 로컬 학생들 말고 저희가 만약에 제가 10대가 돼서 간다면 그러니까 예. 네, 좀 다르게 차이가 그냥 요가 하나를 하더라도 로컬 비용과 이제 인터내셔널 비용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그냥 외국인한테는 왜 이렇게 받지? 이게 아니라 당연히 로컬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 도네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저도 근데 자연스럽게 그걸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든 로컬 가격 이게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그 그린스쿨이 비쌌던 거를 보면서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왜 그런 돈이 있거나 아니면 사교육은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공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데서 사실은 해야 되는 어떤 이상적인 고민들 같은 것들이 한국은 또 교육의 현실상 더더욱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그냥 사교육에 편입되거나 그런다면 그냥 하나의 창의 교육으로 또 이렇게 수렴되고 말겠죠. 근데 그럴 때 공적인 영역 혹은 작가 혹은 공공기금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시적인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일시적 생태학교의 일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이 제도화가 되면 사실 바뀌기 어렵고 현실의 문제를 들여오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가들이니까 이렇게 더 훨씬 더 열려 있는 일시적인 그래서 더 진보적인 그런 일들, 혁신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화예술 교육 어떤 심사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 이제 생태 교육 하시는 분이 왔어요. 그 제가 막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태 교육을 막 하시는데 거기에 예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술과 생태 교육이 다르다는 거 어떻게 이분한테 설득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의 제 고민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생태라는 것과 생태적 방식이라는 것이 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바운더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사실은 이것이 뭐 이렇게 미술이라는 부분에 남아 있어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작가들마다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어떤 분이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생태적으로만 풀려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아트가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작가가 하면은
예술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예술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디컬한 어떤 생태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 분에 있어가지고 그 창조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분을 예술가보다 더 뛰어난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술이 이것은 예술이어야 된다 아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창작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앞에서도 막 넘어가면서 얘기했지만 그 기술 교육, 예술이 또 그렇고 생태 교육, 예술 교육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결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그냥 매체 융합 이거가 그래서 사실 그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저희도 답을 계속 못 찾는 거죠. 저희도 무슨 예술가라고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까에 대해서 조금 명쾌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도 예술적인 거, 생태적인 거, 생태 이런 것들의 구분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 예술과 예술적인 것에 대해서 요즘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떤 예술 교육은 예술적이지 않은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것들에 대한 철학과 고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에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예술이란 말이 나니까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돼서는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일상을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또 예술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네, 그 두 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죠. 예술가는 항상 새로운 환경의 변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 새로운 삶의 어떤 기반이 바뀔 때마다 가장 예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예술을 했는데 예술적이지 않은 예,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런 생태적 방식이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제 플로어에서 또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두 학교가 어떻게 그렇게 이런 교육 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굿스쿨하고 그린스쿨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학교는 그린스쿨은 좀 오래됐죠. 그다음에 굿스쿨은 사실 오픈한 지가 작년 겨울이었나 하여가 그래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자본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에너지를 가지고선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가고 있나에 대해서 그게 참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학생들이 내는 돈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렇게 펀딩 시스템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딱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할 땐 일단은 그 돈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인가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무슨 어떤 콜렉티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점점 규모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받게 되는 무엇인가의 이렇게 외부의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펀딩 같은 것도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튜이션 피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되게 이렇게 럭셔리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춥지 않으니까 일단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연함이 일단 있어요. 공간들에 대해서. 근데 자세히 보면 매체 그 미디어나 컴퓨터나 이런 게 나쁘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좀 지원을 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좀 가볍게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루앙루파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미술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 세룸이라는 세룸 아트 핸들링이라고 예술 작업도 하지만 예술 작업을 할 때 뭐 예술 그 전시 디자인 이런 일들을 작가로서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굿스쿨이랑 같이 해서 거기에 약간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이런 구조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도 그냥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상을 꾸릴지를 같이 이제 협법으로 공동체성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같이 보고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워터베이스 얘기할 때 저희 커피 나왔었잖아요. 커피숍도 있어요. 거기서 커피를 아. 나름대로 팔기도 하고. 아까 사진 빨리 지나갔는데요. 사진 그 워터베이스 워터비즈니스 바로 앞에 카페 사진 있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 중에 거의 헤드급인 작가랑 그 또 젊은 작가랑 같이 그 커피 판매도 하고 지역 분들한테는 저렴하게도 판매하고 이렇게 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식의 자잘한 것들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삶이랑 괴리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작업실도 그쪽으로 옮기고 이사도 다 그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 분들한테 도움도 사실 많이 받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냥 한국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근데 또 하게 됐죠. 그린스쿨은 좀 달라져요. 그린스쿨은 굉장히 큰 어떤 사업체이기는 했었어요. 저희도 가서 더 많이 느꼈지만 굉장히 큰 데였었고 그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 있는 데는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이 존 하디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그린스쿨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워낙에 주얼리 디자이너였대요. 그다음에 발리에 자기 주얼리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자기 사업을 넓혀가고 이렇게 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어떤 생태적인 걸 보고서는 그 굿스쿨이라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큰 사업을 만든 제가 존 하디라는 사람의 주얼리 그거를 어떤 공항에서 봤어요. 근데 역시나 어쩌게 자본이 일단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를 뭐랄까 개교한 그분은 인도네시아 분이 아닌 거예요? 존 하디라는 분은 캐나다 그린스쿨의 그분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은 그 존 하디라고 캐나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운더가 여러 분이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로컬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굿스쿨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인도네시아 작가들 그룹이 만든 학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규모나 여러 가지로 되게 다른데 저희가 그런 데에서 공통점이 근데도 보이고 그게 딱 생태가 아니라 그런 플로우란 단어를 계속 쓴 이유가 그런 공동체적인 감수성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그린스쿨에서도 저희를 안내하고 설명한 건 거기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선생님이나 그 헤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경험한 학생으로서 주체로서 발언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인도네시아 학생이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냥 있는데 슬슬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괜히 끼어들기도 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내외하지 않고 그렇게 막 그런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리 만든 것처럼 어떤 지역에 아까 그리고 보텍스의 전기를 또 지역에 전기 그게 안 들어오는 그 외진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공유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선생님. 학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궁금하고 이거 그 프로그램 10주 운영하시는데도 사실은 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학비는 로컬 학생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가 찾아봤는데 근데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로컬 학생들은. 근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다 그레이드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정도. 1년에. 근데 많은 게 다 커버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냥 모든 생활이 커버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초등학생부터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거든요. 그 학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 좌절을 했다가 근데 맞지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다니려면 그게 맞지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 정도의 뭐 퀄리티는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굿스쿨이든 그린스쿨이든 퍼펙트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도 전에 보이기는 했었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린스쿨은요. 근데 굿스쿨 학생들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쫓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사실 굿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도권 학교라기보다는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집단 서로 배우면서 같이 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굿스쿨과 이 뒤에 그린스쿨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 두 가지의 핵심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 거. 굉장히 이게 학교지만 현장인 거.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이 학교의 커리큘럼인 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커리큘럼이 이렇게 막 짜여져서 제도화되어 있는 학교가 아닌 것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또 궁금하신 거. 답 하나 안 했는데. 아, 저희 돈이 죄송해요. 없으니까 저희도 그런 비싼 돈을 받아서 네. 답이 되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자꾸 공공의 영역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저도 문화예술교육 기획 같은 일들을 꽤 많이 해봤는데도 항상 그거에 맞춰야 돼요. 여기 선생님들 다 고민 있으실 거예요. 토요문화학교 몇 시간, 12회차. 그러니까 미리 제가 커리큘럼 안 내면 분명히 떨어질걸요. 그렇죠? 저는 이런 철학을 할 것이다. 분명히 안 될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공의 영역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고 그거를 근데 창작으로 푼다면 교육이 되게 또 약해지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그냥 스페이스를 만드는 전시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맥락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잘 융화될 수 있을지 어떤 공공적인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저희에게도 사실 질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예술에 대한 지원은 공공이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대 예술의 제도가 모더니즘 예술 제도 자체가 예술이 마켓에서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거기서 단물은 빼면서 엄청난 단물을 빼가고 있으면서 그러나 너희가 마켓에서 먹고 살아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화영 작가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건 일단은 얼어 죽지 않고 그다음에 굶어 죽지 않을 거란 왜냐면은 음식 같은 것들이 싸고 굉장히 양질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혀 조건이 있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걸 사업이랑 리서치라고만 생각했으면 되게 꽤 멀잖아요. 자카르타에서 발리. 그거를 짐을 싸들고 저희 돈을 들여서 또 발리는 관광지라 물가도 조금 더 비싸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도 저희한테 그런 고민을 그냥 딱 온 김에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여기는 편하게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일시적으로 친구들이 학교에 딱 왔을 때 이제 밖에 나가면 다시 자본주의와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아까 쓰레기도 밖으로 배출 안 되는 것처럼 새로운 아이의 공화국, 새로운 커뮤니티를 경험하는 게 그 학교에서 그게 단순히 한 달만이 되더라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들어왔을 때 뭐는 다 금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새로운 문법이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거 그런 경험이 되게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꼭 그런 꼭 그런 모델이 좀 만들어져서 기존의 이런 제도를 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라고 하셔서 그런데 혹시 또 더 뭔가 덧붙이실 이야기가 있다면 박동희 선생님 말씀 아니 두 분 그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플로우라는 말하고 워터베이스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워낙에 다 알고 있는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일상의 생활이기는 한데 그 말을 굳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협업이 학교에서 그냥 그 미술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그냥 이렇게 결과를 딱 그려놓고서는 그거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협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협업도 우리도 여기 오기 전에 또 얘기를 했는데 협업이라는 것이 되게 이상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그 힘든 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구스쿨에서의 자기네들이 플로우라는 거, 흐름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자기네들은 디스오거나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오거나이즈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디스오거나이즈가 되어 있으면서 무엇인가가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은 패닉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자꾸 흐름, 플로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자신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되게 신기하게도 그 쓰레기 낙천적인 면도 굉장히 좋았고요. 물론 다 좋지는 않았어요. 다 좋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좀 재밌고 좋은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오픈되어 있고 오르가나이즈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너무 패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과를 너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좀 벗어났을 때 알고 보면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의 한 수 같은 것 어떤 기부 같은 것들이 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영을 해야지 너무 떨고 그것을 다 이렇게 뭐 없애버리는 기회를 없애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오픈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작업도 재밌고 수업도 더 재밌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여기 계신 그 사업을 공공의 사업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그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이 비정형성 그다음에 디스오가나이즈된 것들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눈 마주침을 또 박동희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요 두 학교에서 재밌게 봤던 것 중 하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교육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협업을 연결해주는 그 브릿지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옆에서 이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아니면 뭐 중간에 그 어떤 기술을 공부해서 그 브릿지들을 계속 연결해서 흐르게 만들게 하는 그 시스템을 본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굿스쿨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모르면 아는 사람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브릿지가 사람과 연결해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뭐 저 정도면 뭐 물론 그렇지만 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저런 거는 음식으로 엮이는 거구나 맛있는 뭐 커피나 그런 걸로부터 또 되게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이 착해지.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이만큼 해줘도 나는 뭐 그 정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세 팀의 발표를 들으니까 저는 야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드시지 않으세요? 그 말씀하신 세 팀이 구상하시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갔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걸었던 길 그리고 거기서 찾았던 답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열매로 맺어질지 모르겠으나 아마 우리가 그 지역과 또 공공성과 그다음에 예술 그리고 예술가의 사회적인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마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 예술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어라운드가 내년에도 좀 더 많은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신 분들도 내년에 또 도전하셔서 좋은 곳에 가셔서 함께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그 마무리 인사는 또 진흥원에서 와서 하시겠죠? 그 발표해주신 세 분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